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전기부수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유도전동기 계속해서 진행해 볼 건데, 자, 유도전동기의 등가 회로가 나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유도기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도전동기의 등가 회로는요, 사실상 상당히 쉽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우셨어요. 자, 이 친구는 변압기의 등가 회로와 동일합니다. 변압기의 등가 회로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음.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변압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실제로 몇 차측 1차 측이 되는 거고 이쪽이 뭐가 되는 거예요? 2차 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1차, 2차 변압기가 분리되어 있는데 지금 R2 다시 X2 다시 라고 표현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2차를 1차로 환산을 시켜가지고 두 개를 같게 해서 등가화시킨 그림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근데 변압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2차 측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단락이 되어 있다. 요 정도만 차이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 2차 측만 변압기로 치면 2차 측만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왜? 자, 유도 전동기에서 1차 측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고정자가 되는 겁니다. 2차 측이 회전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첫 시간대, 유도기 첫 시간대 자석을 돌렸더니 원판이 돌아갔잖아요. 자석이 1차 측이 되는 거고 고정자죠. 그리고 원판이 2차 측이 되는 거예요. 실제 돌아가는 게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원판이기 때문에 자 2차 측만 떼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측만 떼어서 가지고 온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정지시를 보는 거예요. 유도전동기가 움직이지 않은 상황을 가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1과 E2가 같겠죠. 운전을 하게 되면 슬립이 발생을 해가지고 실제 여기에다가 S를 곱한 값이 6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정지되어 있으니까 그냥 E2가 오는 거죠. 그리고 R2, X2 그냥 다시를 뗀 겁니다. 2차 측 저항, 2차 측 리액턴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등가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그냥 2차 측을 떼서 가지고 온 거잖아요. 언제? 정지시에. 그럼 정지시에 2차 전류 I2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항이 지금 R2가 있고 리액턴스 X2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위상차가 90도가 납니다. 따라서 R2 제곱 더하기 X2 제곱의 루트 분의 E2가 뭐가 되는 거예요? 2차 전류 I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I는 Z분의 V를 쓴 거잖아요, 그냥. 자, 그 다음은 운전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시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1차 측, 2차 측 등가 회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똑같죠, 방금 거랑. 그런데 달라진 것은 우리가 슬립이 생겼기 때문에 운전을 하기 때문에 유기기전력에 S가 곱해져야겠죠. 이 E2는 뭐예요? 정지시 2차 유기기전력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S를 곱하게 되면은 운전 시 2차 유기기전력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바뀌겠죠. 자, 요 친구도 2차 측만 가지고 올 겁니다. 따라서 여기가 어떻게 돼요? SE2로 바뀝니다. 맞아요? SE2. R2는 그대로 있고요. 자, X2도 S가 곱해집니다. X2도 S가 곱해져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서 S가 곱해집니다. 왜? 이 X2라고 하는 것은 리액턴스가 되는 겁니다. L 성분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L은 어떻게 나타내요? J 오메가 L로 나타내는 거죠. J 오메가 L. 그럼 오메가가 뭐예요? 2 파이 F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자, 주파수가 들어있는 함수죠.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은 주파수에도 슬립이 곱해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정지 시 2차 주파수에다가 S를 곱한 게 운전 시 2차 주파수가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도 S를 곱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X2도 S가 곱해지는 형태로 나타내게 됩니다. 운전 시에 2차 측 등가이로를 그렸더니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은 2차 전류를 구해보면은 당연히 R2 제곱 더하기 XX2의 제곱 루트 분의 SE2가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얘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식에 위아래 S분의 1을 곱해줘 볼게요. 위아래 S분의 1을 한번 곱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에는 E2가 남게 될 거고요. 밑에는 S분의 1의 제곱이 들어가니까 S분의 R2의 전체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이 되겠죠. 어떤 식으로? 자,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 식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I2는 SR2의 전체 제곱 더하기 X2 제곱의 E2가 되는 거죠. 이 식이랑 똑같은 식이죠, 사실상. 그럼 얘를 등가화 시키면은 자, 이런 그림이 태어나게 됩니다. E2 그대로 들어가고요. 자, 저항 자리에는 이제 S분의 R2가 되는 거고, 리액턴스 자리에는 X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SR2가 거슬려요. 왜? SR2를 우리가 이쁜 R2로 바꿔주고 싶어요.
왜 그런 짓을 하냐? 자, 우리가 정지시 보시면은요. E2, R2, X2잖아요. 운전시도 여기를 E2, R2, X2로 맞춰줄 거예요. 왜? 두 개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바꿔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자, 저 S분의 R2를 뭐로 바꾸고 싶다? 그냥 R2로 바꾸고 싶다는 거죠. 하지만 둘이 값이 다르기 때문에 같다고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R2에다가 어떤 값을 더했더니 SR2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요 X 값을 구하게 되면은요. 넘겨주시면은 자, S분의 R2에 마이너스 R2가 됩니다. 그래서 R2로 묶어주시면 S분의 1 마이너스 S에 R2가 돼요. 뭐가? 이 X가. 그럼 여기 X가 어떻게 돼요? S분의 1 마이너스 S에 R2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뭐가? S분의 R2가. 그럼 S분의 R2 대신 R2 더하기 S분의 1 마이너스 S R2 넣어줘도 돼요? 자, S분의 R2 대신에 R2 더하기 S분의 1 마이너스 S R2를 넣어줄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뀝니다. 맞죠? 이렇게 바뀝니다. R2 S분의 1 마이너스 S R2 전체 제곱에 X2의 제곱에 E2. 자, 그럼 얘를 등가화 시키면은 자, 요러한 그림이 태어나겠죠. E2 그대로 왔고요. 자, R2라는 저항과 S분의 1S S분의 1 마이너스 SR2라는 저항 두 개가 직렬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R2를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S분의 1 마이너스 SR2라는 라지 R로 표현할게요. 이러한 저항을 그려줍니다. 그럼 나머지 X2를 그려주시면은 완벽한 등가 회로가 된다는 거죠. 결론은 뭐다? 이 세 개가 다 같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같은 그림. 자, 근데 해석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형태가 탄생이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정지시랑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정지시랑.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정지시에는 여기 뭐가 없죠? 그런데 운전을 했더니 뭐가 생겼어요. 그럼 얘가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정지를 하게 되면 출력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출력값이 되는 거예요. 출력값. 그래서 실제 여기 흐르는 2차 전류의 I2 제곱 R 이 뭐가 되는 거예요? P0가 되는 거예요. P 아웃이죠. P 아웃에 O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P0를 기계적 출력이라고 우리가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요. 기계적 출력을 대표하는 저항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정지 때는 출력이 나타나지 않고 운전 시 때는 R이 S분의 1-SR2라는 출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얘는 S가 슬립이죠. S분의 1-S가 슬립이고 R2는 뭐야? 이 R2 값을 얘기한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 운전 시에 등가위로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요 친구, 요 밑에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두 개. 같은 그림이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요 친구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E2가 뭐냐면은 2차 입력이 되는 거, 2차 입력 전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입력이 들어왔어요. 2차 입력. 걔를 뭐라고 할 거냐면 2차 입력이다 해서 P2라고 할 겁니다. 당연히 얘는 유효 전력이 되는 거예요. 맞아. P2라는 입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저항에서 손실이 발생하겠죠. 저항에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발생되는 손실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동손이라고 하고 PC다 표현을 할 겁니다. C가 굴이라는 뜻이잖아요. 동손. 그랬더니 뭐 X2는 무효분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랬더니 뭐가 튀어나왔어요. 이러한 출력값이 태어나게 된 거죠. P 아웃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식으로 나타내면 P2에서 동손 PC를 뺐더니 P 아웃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럼 이걸 한글로 하게 되면요. 자, 우리가 자, 2차 입력 즉 P2 값에서 뭐를 뺐더니 동손 PC를 뺐더니 2차 동선이라고 표현할게요. 2차 동선 PC를 뺐더니 뭐가 되었어요? 기계적인 출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기계적인 출력 P0가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수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계적인 출력을 구해볼까요? 어떻게 구해요? I 제곱 R이라는 식을 통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뭐가 돼? I2가 되는 거죠. I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흐르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2의 요 저항이니까 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그러니까 I 제곱 R이니까 그냥 곱해주면 되죠. I2 제곱에 S분의 1 마이너스 S R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다? 기계적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2차 동소는 여기 흐르는 전류가 I2가 되는 거고 저항에서의 손실이니까 I 제곱 R이라는 공식을 써서 얘는 I2 제곱에 R2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맞죠? 그러면은 2차 입력이라는 놈은 2차 동선과 기계적 출력을 어떻게 한 거예요? 더한 거죠. 얘 더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2차 입력이 되는 거 맞아요? 맞죠? 그럼 얘네 둘이 더해주면 되겠죠. 더하면 어떻게 돼요? I2 제곱에 자, R2로 묶어낼게요. R2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R2로 묶어내요. 그러면은 1 플러스 S분의 1 마이너스 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1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S분의 S죠. S분의 S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SS 날라가죠. 그럼 S분의 1이 되는 거 맞아요? S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S분의 R2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즉, S분의 R2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 2차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2차 동선과 기계적 출력의 합이라는 거죠. 이거 넘겨준 거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씩을 구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눈치채야 되는 게, 자, 여기 등가로 해서, 자, 이 S분의 R2가 있죠. S분의 R2라는 저항이 있죠. 그럼 S분의 R2라는 저항에서 손실되는 전력의 값은 뭐를 뜻해요? 뭐를 뜻해요? 얘기해 보세요. 여기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뭐가 돼요? I2 제곱에 S분의 R2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뭐라 했어요? 2차 입력이라니까요. 맞아요? 맞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2차 입력, 즉 S분의 R2라는 값이 우리가, 자, 이 친구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나눠졌어요. 어떻게? 자, R2라는 값과 얘가 R2라는 값과 S분의 1S R2로 나눠졌어요. 맞아요? 아니, 방금 했잖아요. 자, 뭐라 했어요? 이 S분의 R2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S분의 R2를 아니 지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S분의 이 새끼 왜 이래? S분의 R2를 어떻게 해줬어요? 요 X를 넣어주게 되면은 R2 더하기 S분의 1 마이너스 S R2로 나타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S분의 R2가 R2와 S분의 1 마이너스 S R2로 나눠지는 거 맞아요? 맞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S분의 R2가 R2와 S분의 1 마이너스 S R2로 나눠진 거잖아요. 그렇죠? 자, 거꾸로 얘기하면은 S분의 1 마이너스 S R2랑 R2를 합친 게 S분의 R2가 되는 거 맞아요? 맞죠? 자, 그럼 S분의 1 마이너스 S R2는 뭐라 했어요? 기계적 출력을 뜻한다고 했어요. 그럼 R2는 뭐라 했어요? 2차 동선을 뜻한다고 했어요. 그럼 기계적 출력과 2차 동선을 더한 게 뭐라 했어요? 2차 입력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랑 더한 게 얘가 되는 거죠. 다 이해되시나요? 이 관계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러한 식을 도출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 잘 보시면 I2 제곱의 R2가 뭐예요? I2 제곱의 R2가 얘 맞아요? 2차 동선이죠. 그럼 얘는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S분의 PC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가? P2를 S분의 PC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지금 잠깐만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2차 입력과 2차 동선과 기계적 출력을 전부 P2에 관해서 나타내 볼게요. P2에 관해서, 그냥 2차 입력에 관해서. 그럼 여기서는 분명히 그냥 P2가 되는 거고, 얘는. 그럼 얘는 P2에 관해서 나타내려고 하니까 방금 구한 식에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어떻게? S P2가 뭐예요? PC가 되는 거죠. 그럼 S P2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기계적 출력은 P2에서 SP2 뺀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P2로 묶어주면은 자, 1 SP2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네들의 B를 한번 구해볼게요. B를 구하면은 자, P2 날려주시면 1대 S 대 1 S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1대 S 대 1 S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뭐가? P2 대 PC 대 Pout이 뭐다? 1대 S 대 1 S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관계도 어디서 많이 본 관계입니다. 자, 제가 슬립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우리가
100만 원을 벌었어요.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얼마예요? 9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10%의 세금이 붙어서 10만 원이 밖으로 빠진 상황이라는 거죠. 요거랑 같은 상황 맞아요. P2가 뭐예요? 1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S는 뭐가 되겠어요? 100 곱하기 뭐가 해야 10이 돼요? 0.1이죠. S 슬립 0.1이죠. 그 결과 0.9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P2를 곱한 거니까 90이 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 요식도 여러분들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자, 요식을 바꾸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SP2가 PC가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손실. 야, 세금을 주어지고 문제에서 이런 거죠. 세금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순수하게가 아니라 그냥 세전 돈을 가르쳐 줬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세금이 빠지니? 당연히 S에다가 P2 곱한 게 PC 아니야? 당연하잖아요. 이게 공식이라서 어렵지 문제에서 야 100만 원 받았는데 100만 원 받았어 네가 근데 세금이 10%래. 그럼 얼마를 내야 돼 나라에? 그럼 여러분 바로 10만 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은 공식이잖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시겠죠?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2차 효율도 나옵니다. 2차 효율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예요? 2차 효율이죠. 효율은 뭐예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2차 효율은 2차 측에 있는 효율이니까 2차 입력분에 2차 출력이니까 여기서는 P0 값이 되는 거죠. 기계적인 출력이 되는 거죠. 기계적 출력. 맞아요? 그러면은 1분의 1 마이너스 아니에요? 1분의 1 마이너스 S. 그래서 뭐가 돼? 1 마이너스 S가 된다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변압기 등가이를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는 자, 1, 2차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운전시를 보는 겁니다. 운전시에 여기에 1차 입력이 들어옵니다. 맞아, 1차 입력이 들어와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철손이 발생한다 했죠. 그래서 철손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R1에서 뭐예요? 1차 측 동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실을 거치고 난 다음에 1차에서 2차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입력이 되겠고요. 맞아요? 여기서 뭐가 생겨요? 2차 동선이 생기죠. 2차 동선에서 이제 2차 입력에서 2차 동선이 빠지고 결론적으로 뭐가 생겨요? 기계적인 출력이 생기는 거야. 아시겠죠? 요렇게만 알면 되는데 약간 고난이도 문제에선 자,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유도 전동기기 때문에 어쨌든 기계적인 출력에서 토크라는 게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 애가 어떻게 돌려주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계손이라는 친구가 생깁니다. 기계손. PM이라고 해서 머신. 실제 그래서 최종 출력이 나오는데요. 실제 최종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계적인 출력. 기계적 출력에서 마이너스 기계손 한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한 것이 최종 출력이 되는 겁니다. 최종 출력.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이 기계손이 안 주어져요. 그래서 그냥 기계적 출력 자체가 최종 출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 문제에서 기계손이 주어졌다면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관련 문제 풀고 마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15kW 삼상 유도 전동기에 뭐가 주어졌어요? 기계손이 주어졌어요. 기계손이 350W이다. 전부하시 슬립이 주어져 있고요. 전부하시 2차 동손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런 문제가 나오면요. 바로 여러분들 요걸 생각하는 겁니다. 자, P 2차 입력 때 2차 동손 때 P 제로가 뭐라 했어요? 1대 1 S 대 1 마이너스 S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자, 구하라고 한 것은 2차 동선 PC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선 15kW는 출력이에요, 무조건. 출력값. 그러니까 출력값을 줬어요. 그러면은 일단 2차 입력은 일단 필요 없죠. 그쵸? 주어진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P2만 빼고 그럼 PC 대 P 아웃은 S 대 1-S다. S가 3%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얘 B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0.03 넣어주시면 되고 0.03 대 1-0.03 이렇게 될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럼 PC도 나와 있어요. PC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 싶으면 PC죠. 그럼 P 아웃을 여러분들이 넣을 때 여기에다가 뭘 넣어준다?
15,000을 넣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 지금 P0를 넣어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최종 출력입니다. 최종 출력. 그 말은 우리가 P0가 나왔고요. 여기에서 기계손, 마찰손이 생기면은 기계손이 되겠고요. 그 결과값이 최종 출력이 된다고 했어요. 최종 출력.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최종 출력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15kW라고 나와 있죠. 맞아요? 자, 그럼 기계손은 기계손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350이라 나와 있네. 그럼 P0는 뭐가 돼요? 저거 넘겨주면 15kW 더하기 3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 15350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뭘 넣어줘야 돼요? 15350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PC를 구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기와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와트.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직육이 때도 배웠지만 이 토크식 중에 자 9.55 곱하기 n분의 p라는 식이 있으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얘를 9.8로 나누면은 뭐가 돼요? 0.975 곱하기 n분의 p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토크는 9.5분의 n분의 p가 되는 겁니다. n이 뭐예요? 회전 속도가 되는 거고 p가 출력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n과 p가 전부 다 출력값이 나와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유도 전동기에서의 출력 속도, 즉 최종 우리가 속도는 뭐라고 해요? 회전 속도 n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는 n이 되는 거고 출력은 뭐가 되는 거예요? p out이 된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얘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9.55는 똑같고요. 자, 이 P0라고 하는 친구는 실제 어떻게 나왔어요? 2차 측 입력에다가 동손을 빼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PC는 뭐라 했어요? SP2가 된다 했어요. 맞죠? 맞아요? 밑에 식도 실제 동기 속도를 넣어줬더니 손실이 생기고 그 손실이 SNS 맞아요? 맞죠? 그렇게 해서 n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9.5에 이제 P2로 묶어주면 1-s가 되고 얘는 ns로 묶어주면 1-s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1-s 날려주시면 9.5에 ns분의 P2가 된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해보세요. 얘는 둘 다 출력값이에요. 얘는 뭐야? 둘 다 입력값이잖아. 헷갈릴 이유가 없잖아. ns 동기속도 넣어준 거고 P2가 2차 입력값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얘가 토크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9.5와 ns가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뭐야? 일정하게 숫자라는 거야. 상수라는 거야. 왜? 9.5는 숫자니까 당연히 상수고 ns는 동기 속도잖아요. 동기 속도는 뭐야? s가 싱크로나이즈를 했잖아요. 항상 일정한 값이에요. 그럼 얘는 일정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P2 남기고 다 넘겨줘 볼게요. P2만 남기고 다 넘겨줘 볼게요. 그러면은 이러한 식이 나옵니다. P2는 9 다시 토크에 그러니까 NS에 9.5 이렇게 되나요? 여기에다가 뭘 곱한 거야? 토크를 곱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뭐야?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상수라고요, 상수.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P2가 토크랑 차원이 같아요. 차원이. 뭐 값이 같지는 않겠죠. 이게 곱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상수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니까 P2랑 토크랑 같다고 같이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P2를 뭐라고 해요? 동기와트라고 부릅니다. 이 동기와트는 자 2차 입력을 토크로 표시한 게 뭐다? 동기와트가 되는 거야. 그렇죠. 지금 보시면 2차 입력을 어떻게 했어요? 토크로 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가 나요? 다음 중 동기와트는 2차 입력이에요. 2차 입력을 뭐라고 하는가? 동기와트.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요거까지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요 파트는 금방 끝납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